충북에도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화마와의 밤샘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박지원 도의원의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두고 유급 휴가 논란이 일자 도의회가 직접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12년 넘게 익숙했던 충청북도의 별칭과 상징 이미지가 바뀝니다. 마스코트 고드미 바르미도 교체됩니다. 충주 탄금호 유람선이 운항 2년도 안 돼 중단 위기입니다. 충주시의 운항 중지 요청 등 여러 제약에 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박지원 도의원 사태 이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의원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작 박 의원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해외 연수 중 기내에서 음주 추태 논란이 일고 해외에 나가서는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박지원 충북도 의원. 국내에 들어와서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도의회 윤리특위가 사상 첫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낮추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니 유급 휴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 자체를 저는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식구 감싸기가 사실은 지방의회가 보여줬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인데. 충북도 의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권고했는데 문제가 생긴 뒤에 결국 고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보면 출석 정지를 받으면 기간만큼 의정비를 절반만 주고 경고나 사과를 받아도 2달간 절반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미흡했던 제도를 좀 보완하고 우리 스스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징계를 좀 강화하는 안. 해외 연수에 대한 규칙을 폐지하고 한 단계 높은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외 연수를 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이어서 규정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 회기가 아닌 기간도 포함돼 30일 출석 정지를 해도 실제 나흘만 출석하지 않으면 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징계를 받은 박지원 의원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12년 넘게 사용해온 충청북도의 별칭과 상징 이미지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바뀝니다. 따라서 기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산과 태양, 물을 형상화한 상징은 이제 오는 7월이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집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충청북도의 브랜드 슬로건, 쉽게 말해 별칭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지난 2011년 이시종 전지사 때 정한 뒤 12년 넘게 써오다 김영환호 출범과 동시에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별칭은 상징 이미지와 더불어 충북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로 민선 2, 3기의 바이오토피아, 상표 등록을 시작한 4기엔 경제특별도, 5기부터는 현재와 같습니다. 민선 8기를 맞아 바뀔 새 별칭의 잠정안은 중심에 서다입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쳐 정했는데 충북이 모든 곳,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과 한자 중과 심이 합쳐져 충북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품고 있고 우리 충북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오롯이 잘 드러내주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칭에 비해 한 단계 아래 개념으로 민선 8기 도정 방침이자 핵심 메시지인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는 그대로 쓰입니다. 별칭이 충북의 새 이름이라면 새 얼굴인 상징 이미지도 바뀝니다. 25년 전에 만들어진 산과 태양, 물 조합에서 벗어나 새로운 충북의 정체성과 상징을 담을 예정입니다. 전문업체와 청년 참여단,
국민 공모를 통해 별칭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의 가치를 이번에 출시하는 우리의 브랜드에 온전히 담아 도민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의 새 이름과 얼굴은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7월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서 확정 발표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5년 전에 만든 마스코트 고드미 바르미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천 산불이 났던 지난달 30일 저녁 연주회와 술자리에 참석했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당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정 관련 기자회견 도중 전날 옥천 산불도 매뉴얼과 관계없이 현장 점검을 고려했지만 의전도 있고 진화에 방해가 된다며 안 오는 것이 좋겠다는 도 책임자의 말을 듣고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산불 매뉴얼상 피해 추정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3단계일 경우 도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제천과 옥천 산불은 모두 1단계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사가 술자리에서 즐거워할 때 제천 주민들은 숨죽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변명보다 사과와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충북에도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천에 이어 옥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한 지 30여 시간 만에 겨우 주불이 잡혔습니다. 민가 주변까지 덮친 이번 산불 피해도 20헥타르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산 능선을 따라 불길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불빛을 비춰가며 화염을 따라 밤샘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날이 밝자 헬기 5대와 인력 400명이 투입됐지만 다시 해가 질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쏟은 자리에는 금세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현장전문관이 주택 각각 방문해서 대피 유도봐라. 불길은 마을 주변까지 덮쳤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안에 있던 집기류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려서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안에 내 운동기구, 뭐 찜질방기구, 뭐 전부 다 아까운 거 쌓아놨다가 몽땅 타버렸어. 창고로 쓰시던 하우스였나 보네요. 그렇지. 인근 3개 마을 주민 4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해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거센 불길이 지상 통신선도 녹여버리면서 한때 마을의 유무선 전화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넘어오더라고. 집 근처 다 타고 집만 안 타고. 자기는 어떻게 자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추정 피해 면적은 축구장 30개에 이르는 20헥타르를 훌쩍 넘겼습니다. 21헥타르를 태운 제천 산불이 진화된 후 이틀 만입니다. 제천 산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건조한 날씨에 최대 시속 4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화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낮 시간이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 곳곳에 지금 재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산 및 낚시터 주변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4건, 축구장 90개를 넘는 65헥타르 정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가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밭에 불을 놓았다가 산불을 낸 70대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70대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1헥타르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문이면 문덕리에서 역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50대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충남 홍성 등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청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려대기환경연구소는 그제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75km가량 떨어진 청주까지 이동해 그제 오후 평균 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던 청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제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는 평균 6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2배 넘게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상층부 연기는 서풍을 타고 빠르게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지면 부근 낮은 공기층의 먼지는 중부지방인 서청주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많을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말라. 이용 가능한 공간의 절반만 써라. 만약 건물주가 장사하는 세입자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충주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집한 탄금호 유람선 사업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년도 안 돼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탄금호에 재작년 9월부터 유람선이 운항했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 선박입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무리를 다니기보다 계류장에 멈춰 있곤 합니다. 충주시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조정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운항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도 전국 대회가 열린다며 하루 종일 유람선을 멈춰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가 열렸던 지난해 가을에는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시간대에 운항을 못하는 유람선은 충주시에 탄금호에 있는 탄금호 유람선 위에는 없어요. 애초 충주시가 계획한 유람선 운항 구간은 중앙탑 인근 마리나센터에서 용섬을 거쳐 탄금공원 선착장을 왕복하는 12km 구간. 충주시가 설치한 관광 안내도에도 1구간과 2구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항은 절반도 안 되는 5, 6km에 불과합니다. 우륙대교 아래 남한강의 수심이 얕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람선 사업자는 운항 2년도 안 돼 충주시가 기만 행정을 펼친다며 반발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알아서 하라. 저는 이전에 그래도 현재 시장이 자기가 관심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은 되겠지, 내년엔 되겠지라는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 공문을 받고 나서 충주시는 이에 대해 탄금호 유람선 측이 사업 시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람선 항로는 수상스키 사업자와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조율해야 하고 조정 연습 역시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협의가 안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개를 하긴 했으나 이제 이게 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즉 시가 만든 기반 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며 충주시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저희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뭐 도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부분 서로 감수를 하고 들어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탄금호 유람선은 지난 2016년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며 구체화됐습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배가 떴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십수년 동안 충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이트월드에 대한 기시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창 후기리의 민간 소각장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었지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청주시 패소의 근거가 된 협약서입니다. 2015년 3월 이승훈 당시 청주시장이 오창의 폐기물 업체와 체결했는데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취지로 해당 소각장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데도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도 협약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2심에서 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신뢰부 원칙 위반으로 패소를 했는데요. 무효인 협약에 기반한 신뢰부 원칙, 이건 모순이잖아요. 누가 생각을 해도. 이에 대해 청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협약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협약서의 유무효는 소각장 소송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약서가 MOU,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는 주장은 1심부터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 협약서 무효는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협약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일 뿐이라는 주장은 계속 해왔습니다. 협약서의 유무효가 소각장 소송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이제라도 잘못된 소송을 바로잡겠다며 대법원 소송 보조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갈등을 드러낸 유수남 감사관이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위반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유수남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인 감사관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 해제할 방침입니다. 전임 김병호 교육감 측근 인사인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천범산 부교육감이 감사를 맡고 있다고 언론에 주장해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집회 등 노조 활동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1개 건설업체로부터 8,500여만 원을 갈취한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소속 조합원이 없는데도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갈취 수법이 건설 현장에 사실상 매뉴얼화되어 있어 노조 경험이 없는 조직폭력배도 범행에 쉽게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식위험 계층을 돕는 복지 프로젝트 한지붕 세 가족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사단법인 진검다리와 MBC 충북이 주최한 가운데 충청북도 교육청 등 5개 단체가 후원해 경기 침체로 결식위험에 놓인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빵과 칼국수를 만들어 전달하게 됩니다. 진검다리와 MBC 충북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대학교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총장관사에서 이사회 임시총회를 열고 직전 경쟁대학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대학교 교수진과 직원들은 구성원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통과하며 총장 퇴진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한편 교육부 진정은 물론 임용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직전 경쟁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인물을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은 지역에서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은구는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경우 늦은 응급처치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며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하나로 보은 한양병원의 신경외과를 신설해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구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2억 5천만 원의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청 최경선 선수가 그제 열린 2023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국내 여자부에서 우승했습니다. 최경선은 4년 전 이 대회에서 세운 개인 최고 기록을 17초 앞당긴 2시간 28분 49초의 기록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한편 제천시청 박여아는 2시간 20분 44초의 기록을 수립하며 국내 남자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훈군청 사격의 남태윤 선수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남태윤 선수는 인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부 10m 공기소총 부문에 출전해 4차까지 합산 2,510.5점을 기록했습니다. 남태윤은 앞선 도쿄올림픽 10m 공기소총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석패한 뒤 맹훈련을 이어왔습니다. 다문화 학생교육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충북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이전했습니다. 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학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문백면에서 덕산읍으로 중부분원을 옮겨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사업비 72억 원을 들여 만든 중부분원은 지상 2층, 연면적 2,700제곱미터 규모로 북카페와 문화체험실, 모의 유엔 총회실, 또 스튜디오와 강의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북국제교육원은 진천과 충주, 제천, 옥천 등 도내 4곳에서 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합니다. 가칭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은 오는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